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성수입니다. 여러분,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복이 많을까요? 받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복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주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고 복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예를 들자면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 목숨이라도 마다하지 않는 부모님과 자식 간의 사랑에 있어서 누가 더 행복할까요? 어머니가 100배, 1000배는 더 행복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이씨 살면서 거만하지 않고 산다거나 없이 살면서 불평불만 없이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남에게 나눔을, 배품을 할 수 있는 마음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누구에게 무슨 선물을 받는다든가 또 국가가 어떤 금전적 지원을 해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또 거의 없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가 기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린 불설이라는 그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서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이 없으면은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정성없이 욕설로 주는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좀 돈 품께나 있는 사람들이 정자에서 술과 고기, 밥으로 진수성찬으로 여흥을 즐기고 있는데 거지가 옆에를 혹시 밥이라도 한 그릇 얻어먹어볼까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양반 한 사람이 고기 한 덩어리를 쉿 던지면서 야 이 거지 새끼야 이거랑 퍼먹고 가거라 그러고 욕을 하면은 그 거지의 입장에서는 그 중에는 받아먹는 거지도 있겠지만 받아먹으면서도 또 주면서도 복을 못 받는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주는 사람보다는 받는 사람이 부처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국의 이 기부재단으로 록펠러 재단이 아마 제일 유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록펠러 1세가 1837년도에 태어났다고 그래요. 석유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록펠러는 55세 되던 해에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하려고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병원 그 현관에 써진 게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많다 이 글을 접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 글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휠체어를 타고 곰곰이 그 글을 보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입원실 입구에서 이 젊은 아가씨는 울고, 또 어머니는 사정사정을 하면서 그 입원을 시켜주도록 애원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 엄마와 딸은 병원 입원비가 없어서 입원을 할 수 없는 처지였는가 봅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그 글을 보고 비서에게 원무과에 가서 저 처자들의 병원비가 얼마나 되는지, 또 그 병원비 일체를 본인이 지불하고 절대 신분은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지불을 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록펠러와 그 아가씨는 한 병원에 입원을 해서 병을 치료하는데, 날로 그 아가씨의 병도 치료가 빨라지고, 록펠러도 여러가지 생각을 하면서 병 치료가 굉장히 호전되어 갔다고 합니다. 록펠러는 그 아가씨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부라는 게 이래서 하는구나, 그걸 알고 병원을 퇴원해서 이 록펠러 기부 재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하는 말이, 나는 55세 이전까지는 쫓기는 삶을 살았다.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다른 경쟁자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밤낮이 없이 일하고, 또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하니라 수많은 시간들을 자기 건강도 되돌아보지 않고, 자기 삶도 되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살아왔던 게 그때 후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많은 기부와 또 봉사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 관계로 록펠러는 55세가 넘어서 98세까지 이 삶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삶은 56세부터 98세까지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게 산 삶이라고 본인이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소득 70% 이하의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단에 상관없이 2019년도 3개월 소득을 합산 평균 금액으로 대상자를 확정을 해서, 그중에는 불평불만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재산도 많고 능력도 있는데 나는 못 받았는데 왜 저런 사람을 취급하느냐, 그런 불평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 재난지원금은 하나의 마중물로 소득이 갑자기 떨어진 분들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만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이 좀 벌어진 것 같습니다. 또 월요일부터는 중앙정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 세대는 40만원, 2인 세대 60만원, 3인 세대 80만원, 4인 세대 100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우리 옛 속담에 공짜는 양재물도 먹는다,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국가 재난기금 지원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기부를 통해서
좀 더 어려운 분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많은 기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많은 세금을 내주신 국민들 덕분에 금년에는 약 550조라는 국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은, 금년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에 어려움이 계신 분들이 세금을 못 내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더 힘든 우리 경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지 않은 많은 국민들이 받았던 재난지원금을 기부를 해서 국가 또한 어려움이 없도록 동참을 해주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제 집사람과 아무런 피해가 없기 때문에 이 금액은 다시 기부를 해야겠다고 해서 기꺼이 제 집사람도 동의를 해서 저도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기부 방법을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수령을 해서 기부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인지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작은 먼지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산을 만듭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세계 제1 국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아마 세계 초인류 국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잠시만 유지될 게 아니라 우리 후손 대대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